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명윤 TV의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 또 이 태도라고 그럴까 제스처라고 그럴까 이게 많은 또 비호감을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텔레비 보면서 아우 저 가식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참 그 왜 뭐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것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계속 쌓이다 보면 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니? 그러니까 자신감보다는 오만함이 가깝다. 오만. 네, 그러니까 자신감에서 묻어 나오는 거는 베이스가 자신만만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또 존중이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약간 뭐 장군감이다 또는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신만만한 거긴 손짓, 자신감이 있지. 일단. 손짓 하나하나가 그렇지만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고 네. 배려를 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의 똑같은 손짓인데 이게 이걸로 보이는 거야. 맞아. 저는 약간 그런 네. 느낌. 이게 적절한 비유일까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자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네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만함을 장착했다. 그 말은 저는 무겁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만함을 갖춘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깔고 보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일기토 정치. 일기토 정치가 뭐예요? 이게 뭐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전쟁 때 이렇게 병역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로이 영화 보셨죠? 네. 트로이 영화 보면 이쪽 진영에 부대가 있고 이쪽 진영에 부대가 있는데 이제 주인공 나오고 거인 나와서 싸우다가 칼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그 순간 이제 나머지 죽음은 필요 없다. 1대1로 맞짱 뜨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맞짱 정치라고 봐야 맞짱 정치, 되는 1대1. 거죠. 야, 이제. 너 나와 뭐 이런 거. 나를 상대할 사람은 야 대가리 나와. 그럼 대가리가 꿇으면 게임 끝. 이제 이것을 계속 시전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총선 기간 동안에도 있었어요. 이재명에게 계속 이제 토론하자. 그 말은 말빨로 조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신세대에게는 뭔가 자신만만해 이렇게 보이겠지만 저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만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됐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면 이기는 건데 아니 상대가 이거 내가 얘를 왜 상대해? 무시하는 순간 1패를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때 아니 이준석이 10억 내게 하자라고 해서 그래 10억 내게 하자 그 코인 안 받아라고 얘기하고 팩트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엔 팩트로 쑥 숨어버렸어요. 그러고 쑥 숨고 10억에 대해서 얘기도 안 꺼내. 그럼요 10억만 꿀꺽했습니까? 대한민국 보조금 6억 6천. 6억 6천 6백 뭐 꿀꺽했지. 50 뭐 얼마 꿀꺽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야 1억 다시 걸고 토론하자고. 미친 거 아니에요?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토론하면 하버드 학력이 생긴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무시를 당하는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 득과 실을 좀 따져야 되는데 야 이재명 나와 나랑 토론 한 판 붙어 사회자가 김어준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재명이 통 무시당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게 이준석하고 비슷하네. 한동훈하고. 부정선거도 준석이가 처음에 저 뭐야 음모론으로 몰면서 네. 토론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토론이 돼요? 웃기는 놈이야. 전 그게 토론이 된답니까? 한동훈하고 그런 점이 비슷하구나. 좀 네, 가볍고. 좀 저는 그렇게 요거 토론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SNS에 돌고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아가리 파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좀 이제 깐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세 사람이 거론이 돼요. 팁 누구? 진중권, 한동훈, 이준석. 진중권, 한동훈, 이준석. 그러네. 그러니까 그
한 그림에 한동훈이 들어간다라는 건 본인이 이미지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들어가 이준석하고 진중권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과 진중권은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둘이서 뭐 썰전을 벌리고 말도 안 하는 뭐 빼미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들만의 세상이니까 두는데 그 중간에 한동훈이 들어갔다라는 건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실패 전략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금투세 때도 토론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국가 정책을 가지고 토론보다는 협치의 테이블로 끌어내면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언론하고 해서 야야야 한판 붙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굳이 저 싸움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거대 야당인데. 그건 이제 밑에 급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도전자들이 이제 위에 사람들 하나하나 깨고 도장 깨기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집권 여당인 대표인데 집권 여당 대표가 왜 이렇게 밑에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가리 파이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지금 한동훈이 한참 올려지고 있고 한동훈이 참 대단하게 포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옆에서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뭔가에 잘못된 조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뿔 안에서 하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봐라고 삼자 입장에서 한동훈을 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당 대표인데, 우리 당의 대표인데 이렇게 깐죽거리고 이렇게 진중권, 이준석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된다라는 건 자존심 상해요. 정말 그럼. 자존심 상하고 진중권 옆에 한동훈 옆에 이준석 하는 순간 모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 왜 자꾸 본인이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옆에서 조금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한동훈과 뭔가 이야기는 좀 해야 된다라는 아니 거. 그 급으로 되는 걸 치욕적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중권급, 이준석급으로 치욕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래 나도 그 정도 말빨은 있지 하고 오히려 나도 진중권만큼 말 잘해. 나도 이준석만큼 말 잘해. 나도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거 같아. 그 쪽팔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 대표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그냥 얘기가 그러니까. 예능인으로 그냥 이제 강적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정치 시사에 대한 재미나게 그렇지. 풀어내는 그런 뭐 썰전 이런 곳 나가는 게 맞죠. 근데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면 그것도 집권 여당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야당이면 또 집권 여당을 도전하니까 그럴 수 있어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가볍게 처신하고 도전자처럼 하면 됩니까? 챔피언인데 집권당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그 포인트만 맞췄다라고 생각해요. 국민 눈높이. 예, 그쪽의 국민 눈높이. 그 김재원 최고위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당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풀어서 해석이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큰 범주안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 눈높이 이거를 한 달 이거를 뭉꾸로소리 있고 이거를 좌봐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 그 짝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잽잽잽잽 날리면 와 말 잘해. 막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뭐 팸코 이준석이 나가면 뭐 토론을 다 깬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자들하고 얘기하면 이준석 말하는 거 써보면 글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 말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뜻을 담고 내용에 충실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임기응변들은 잘하지. 진중권이나 이준석이나 한동훈. 맞아요. 임기응변. 저는 이번에 팔딱팔딱 뛰는 임기응변. 그러니까 남자가 좀 중년의 맛은 좀 그 체급이 무겁다가 아니라 뭔가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때마다 다르다는 임기응변. 그게 임기응변이라고 잘 포장을 하면 임기응변이고 나쁘게 포장하면 이재명식으로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잖아요.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서병수 동생 서범수. 서병수 동생 서범수. 네, 맞아요. 맞죠? 네, 서병수 동생 서범수. 맞아요. 서병수 동생 서범수. 그러니까 저는 서병수를 생각하면 아직도 이준석의 징계에 못하겠다라고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서범수가 그랬잖아요. 임명직 일괄 사퇴 이야기를 하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거칠게 내몰았죠. 그런데 홍영임 여의도 연구원장 유인물 고민하고 있다.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응변이고 거짓말 정치다라고 그래, 거짓말. 봐야 되는 건데 홍영임 기자가 뭐 여론조사에 뭐 잘 풀어서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를 받아서 해석하는 사람과 그 그룹을 이끄는 것과는 이제 그릇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안에서 고소 고발이 나오고 갑질이 나오고 이제 그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당 대표로서 그 여당의 정책을 하는 연구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의 이 정도로 문제가 터지면 일괄 사퇴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왜 일주일이 넘도록 아직도 잡고 있냐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입만 열면 구라구나. 벌고 어. 입만 벌리면 구라. 네, 벌고. 근데 이게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바닥을 그럼요. 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프게 돌아올 사람은 한동훈이다라는 거. 최근에 그러니까 이준석이 마지막 사진 보면요.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다뤘더라고요. 이준석이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왜? 그랬더니 제3자 특검을 말했다가 발을 뺐다. 이렇게 둘이가 같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준석은 한동훈과 같이 실리는 게 좋겠죠. 이거는 술 안 먹는 윤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동훈을 높이 평가한 건데. 그럼 그럼. 이준석 술 안 입장에서는 먹는 이준석, 술 안 먹는 진중권, 술 안 먹는 이재명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면 굉장히 높이 평가한 근데 거지.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의 미움의 대상이 이제 한동훈까지 그렇지. 이제 퍼졌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 그림 자체로 봤을 때 이준석이 한동훈과 같이 실린다는 거, 한동훈이 이준석과 같이 실린다는 거, 그거는 이준석에게는 뭐 득이 될 수 있겠지만 한동훈에게는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한다? 한동훈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부터 우리가 그 한동훈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신뢰를 깨트렸고 지금 당대표가 된 이후에 임명직 전원 사퇴를 던지면서 여의도 연구원장 본인이 총선 기간에 꽂았던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한 유임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걸 언론에 흘리는 걸 보면서 참으로 하수구나. 참으로 하수구나. 하수예요. 하수다라는 생각. 그리고 본인이 이제 김경수 복권을 막으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에게도 제2의 드루킹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조국이 벼르고 있죠. 댓글 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지 뭐. 그러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가 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이 500개, 600개 이상의 뭔가 조직적으로 분초 단위로 복붙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사해서 커피하고 붙이는 거. 그런 것들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장해찬이 콧방구로 풍겼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세계 여론 조성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된다면 충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본인이 결코 공정하거나 이제 청렴하거나 또는 본인이 말하는 그런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여러 가지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자꾸 마무리가 적당히 해라는데 자꾸 네. 도를 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 박사님이 보셨을 때도 계속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1년 정도만 더 공부하고 오면 좋을 텐데. 그랬으면은 본인도 좋고 국힘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건데 그걸 못 참고 그러니까 못 참던 거야. 팔딱팔딱 뛰는 거. 못 참아. 못 참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릇이 그렇지. 작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비판도 못 참고 내가 누구한테 진다는 것도 못 참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아주 뭐든지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팔딱팔딱 선거 방금 전에 대패해놓고 거기에 사령탑이에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쉬어야지. 그냥 아니 또 이기다 나갈 거야. 이렇게 아주 뭐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승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겠다. 패하고 다시 돌아서 또 승리를 이야기를 하니 그 승리는 국민 눈높이 그 국민은 누구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의 한동훈이 좀 본인의 그 오만함을 내려놓고 뭔가를 좀 채워야 한다. 주변에 이제 감각을 조금 좀 다듬어 주실 분들이 이게 정무 감각을 조금 더 좀 높여줄 필요는 있다. 너무 싼 마이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러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보완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그런 팔딱팔딱 뛰는 그런 성격이면 조금 더 이 통찰력 있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이런 좀 고수가 이 붙어야 돼요. 그럼 그 옆에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니까 진중권 같은 놈, 뭐 김경률이 같은 놈, 집어도 더 팔딱팔딱 뛰는 놈들이 좌우로 포진돼 있고 이게 전부 다 팔딱팔딱이야 그냥. 그런 것 좀 같아요. 뭔가 그잖아요. 주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보완제가 좀 느긋하면서도 큰 걸 보고 팔딱팔딱 뛸 때 한 대표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만 그리고 좀 잠깐 한 템포 쉬고 갑시다 이런 좀 사람이 참모가 돼야 되는데 옆에 더 뛰어 이렇게 해야지 이런 팔딱 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야 아유.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